제가 거리가 머니까 마이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바이러스 확산 상태 하에서 이렇게 많이 모이신 것 대단히 놀랍고, 또 이 4.19 혁명과 통일에 대한 의욕, 그 열정도 대단히 느껴져서 여러분에게 참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건 그냥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상 안 될 것 같아요. 제 강의 내용은 워낙 많아서요. 지금 이걸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오늘 전체의 이 프로그램의 분위기에 맞춰서 제가 25분이라고 했으니까 가능하면 끝내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남북 통일에 관한 역대 정부의 방향은, 정의된 방향은 1단계 남북 화해 협력, 2단계 남북 연합 페더레이션, 안보 국방만 이제 분리해서 나머지는 전부 통합하고, 3단계는 평화통일,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영세 중립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정책으로 채택될 바는 없고요. 그런데 6.25 북한에 의한 6.25 전쟁은 258만 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무력 통일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에서 흡수 통일을 하는데, 여러분 독일을 좀 여러분들 흡수 통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맞습니다. 흡수 통일이 아니, 동독 주민들이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흡수 통일도 북한의 주민이 전체가 우리 남한으로 통일하자 하는 마음을 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주민이 원하느냐? 75년 동안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완전히 다른 정신세계, 정치체계, 사상체계에서 살아온 민족. 이제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통일 열정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대전제가 뭐냐? 절대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우리 남한에서 여야 진보 보수 각 계층 어떤 조직도 예외 없이 통일이 돼서 공감된, 그렇게 하자. 어느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 통일된 이후에는 북한에 대해서는 누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은 없다. 두 번째,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두 번째, 북한에 있는 토지, 농지 어떻게 할 거예요? 통일되면은 지금 남한에 내려오고 있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옛날 문서증 다 가지고 내려와요. 재판할 거예요. 그러면 원주민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럼 지금 북한 주민의 농사짓고 있는데 땅을 뺐을 거예요? 이 독일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독일은요, 지금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준다라고 붙였어요. 그나마도. 근데 우리 지금 그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남한의 통일에 관한 한 어떠한 조직, 어떠한 시민단체, 여야, 정치, 교수 할 것 없이 모두가 통일을 이렇게 하자 하고 합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가서 북한 주민이 딱 내려가고 앉았다가 정말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 신뢰가 전제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준비가 됐습니까? 또 하나, 우리는 4강에 꽉 돌쇠처럼 끼어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네 나라는 4강은 우리 지금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미국도 안 해요. 원하지 않아요. 그 이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4강을 설득해야 돼요.
설득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그런 노력을 했어요? 독일은 외교 장관을 벤스라고 하는 사람을 18년 동안을 여야 관계없이 한 사람을 딱 내어세워서 움직였어요. 대국들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신뢰를 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교장관 1년이나 바꿔버려요. 통일부장관? 통일부장관 뭐예요? 우리 준비돼 있어요? 4강에 대해서 코리아 통일되면 우리한테 해를 안 끼치겠구나, 이해관계가 되겠구나 라고 녹여낼 수 있는 외교 역량과 사람 인재가 있고 리더가 있느냐? 없어요. 있으면 나와요. 누가 그런 사람이 지금 있어요? 여야 어떤, 나는 외교 통일도 외교도 합쳐진다고 생각해요. 왜 다르고 있어요? 알레들이 전부 다 자기 욕하면 그게 됩니까? 통일 하나로 합쳐도 지금 어려운데, 외교 통일부를 합쳐가지고 그 외교 통일 장관을 여야 합의해서 26, 15 통일할 때까지 가자라고 합의돼서 나가면 그래도 몰라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문명사회를 연구해오면서 왜 우리 한민족, 이 천성적이야말로 위대한 민족인데 어찌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분단을 세계 231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분단을 시켜서 75년이나 원수처럼 살아왔는가? 왜 그랬는가? 저는 이거 생각해봤어요. 오늘 사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40년 동안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이유가 어디로 가는가를 연구해온 사람이에요. 9권의 책으로 내서 다 내놨습니다. 지난번 우리 범기철 교수님이 기회를 주셔서 여기서 이제 강의하다 보면 우리 김영용 회장님이 어이씨야 이거 좋다고 그래서 저한테 기회를 자꾸 주셔서 감사,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시간이 없으니까. 원시 사회가 3만 년 왔었어요. 그리고 농경시대가 동서양공이 10,000년 왔습니다. 그리고 1770년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250년, 300년 정도 왔습니다. 3만 년, 10,000년, 250년. 그리고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끝나요. 그런데 인류가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어디로 가느냐? 아무도 연구 안 했어요. 연구가 하나도 없어요. 가져와봐요. 지금 세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떠들어대요. AI, 빅데이터, 로봇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 4차 산업혁명이다. 산업혁명이 1차, 2차, 3차, 4차, 그 다음에 5차까지 간대요.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한 사람을 4동강을 내가지고 요거 1차 기마무개, 2차 뭐 기마무개, 3차 기마무개, 4차 기마무개. 이건 토탈리 넌센스. 엘빈 토플러 지사에도 넌센스고. 마치 이런 거예요. 눈을 감고 코끼리 다리 하나 만지고 4차 산업혁명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계가 이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브렉시트가 생기고 아메리카 포스트가 생기고 괴물들이 나오고 독재자가 나오고. 아니, 자본주의 산업사회 이후는 전혀 다른 세계로 갑니다. 제가 40년 동안 연구하는 결론은 기창주의 한몸 차이로 가요. 첨단 기술의 기자, 창의력의 창자, 그래서 영어로 테크티비즘으로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기창주의, 자본주의 아니고 기창주의, 첨단 기술과 창의력. 그 다음에 산업사회는 전 인류가 이 ICT, AI 이런 걸로 해서 눈, 귀, 코, 혀, 몸을 하나로 전부 네트워킹 해가지고 전 인류가 하나의 유기체처, 하나의 국가, 하나의 사회, 하나의 가족처럼, 하나의 유기체처럼 통합되어가는 시대가 왔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걸 굉장히 단축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한 몸이 되면은, 한 가족이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특히 광주에서 지금
4.19 제2통일운동 횃불을 드시려면은 큰 이 전체 지구의 사회 변동의 물결을 봐야 돼요. 지금 대태풍이 하나 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고 앉아 있으면 그건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천운동 또는 천운, 우주에 움직이는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지구가 한 몸이 돼요. 지구의 인류가 한 몸이 돼요. 자, 한 가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231개 국가가 독립적으로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원자탄을 만들어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가족인데 어디다 원자탄을 쏴요? 전 지구가 이제는 하나로 통합되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미 임시 정부가 있는 거예요. UN 2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래도 그때 승리님이 있어가지고 유나이티드 나라들을 연합한 연방 정부가 있어야지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이미 UN이 약 4, 5년 동안 오고 있습니다. 거기 기구 다 있습니다. 군대도 다 있고 예산도 다 있고요. 조직 다 있어요. 다만 임시정부예요. 그러니까 실제 힘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시급권을 줘야 돼요. 유엔을 세계 정부라고 돌리고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사무총장이 해서 안 되고 대통령을 뽑아서 전 지구에 마치 미국의 연방정부 마냥 50개 줄을 놓고 연방정부처럼 큰 일만 하면 돼요. 자연재해, 이런 바이러스 같은 문제, 마약 문제, 국제범죄 문제, 지진 문제, 이런 문제를 초월하면 돼. 그 어느 나라가 독재자면 너 독재하지 마라! 이거 막아야지. 이런 일을 하면 돼요. 자, 다른 것들은 각 나라에 맡기면 돼요. 각 나라를 주로 생각해요. US 주, 코리아 주, 이러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세계 정부, 세계 지도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전체 흐름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한 10명 이상, 10명만 세계에서 나와도 야, 이거 지구가 크게 아니지 않냐? 바이러스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게 세계 정부가 하자 말이에요. WHO가 있잖아요. 그러면 옳다. 그러면은 유엔을 이렇게 힘없이 두지 말고 중앙 집권적으로 해가지고 큰 문제를 지구 전체를 다루자. 특히 행복이 감축하자. 행복단을 왜 만들어요? 같은 가족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 세계 정부를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당연히 75년 동안 미국 뉴욕에 있었으니까 거기 그대로 두자. 그런 거 기득권을 행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진핑이나 푸틴이 그렇게 하겠어요? 천만의 말씀, 노 땡큐. 유럽 사람들 무슨 소리야? 중동 사람들 무슨 소리야? 남미? 전 세계가 노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럼 모스크바? 베이징? 도쿄? 베를린? 어디로 갈 거예요? 런던? 아프리카? 남미? 갈 데 어디? 여기는 조건이 5개가 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나라에. 그리고 종교가 다양한 종교가 있으면서도 안 싸워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이 종교라는 게 1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다양하게 다 있으면서도 싸우지 않는 나라. 세 번째, 다인종 혹은 황색 인종. 그리고 세계 정부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눈, 비, 우박이 다 있는 나라. 그리고 지구는 바다 절반, 육지 절반이고 바다 절반, 육지 절반. 이 5가지 조건을 가진 지역으로 세계 정부는 가게 되어 있다. 제가 이것을 연구를 해봤어요. 231개 국가 중에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봤더니 전 세계에서 딱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여러분 앞으로는 한반도란 말 쓰지 마세요. 일본 사람들이 선 도자를 붙여가지고 쪼그랑퉁이로 만들어서 한반도라고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이걸 천손토라고 하십시다. 이 천손족의 후예가 이 호남에서 올라간 거니까 앞으로는 한반도로서 제가 그래서 이걸 천손토가 가로로 현재는 이제 왜냐면 이게 이름을 알아야 될 테니까 한반도로 가로를 좀 넣어놨어요. 원고에는 앞으로는 귀에 다시면은
천손톱, 우리 천손 쪽에 난 터전이에요. 천손톱. 이게 이제 여기 남한, 북한, 저기 만주, 홍산, 저 매지까지 갑니다. 이 천손톱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천손톱으로 해드렸어요. 이 천손톱 오게 돼 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 이게 전 세계의 리더들이 유엔을 세계적으로 전환시키자 해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따지고 해봤더니 이게 천손톱 결론이 나. 그 타고로 이게 그 얘기입니다. 타고가 벌써 1920년대 그 도인이거든요. 딱 내가 저기가 지구의 인류의 등불이 있는 곳이구나 딱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천손톱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로 갈 것이냐? 세계 정부가 어디로 갈 것인가? 제가 이걸 연구해서 책에다 썼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광주에서 얘기했더니 그 얘기는 지역을 얘기하지 말아라. 왜냐면 서로 지역끼리 경쟁을 해서 서로 가져가려고 해 발전되지 않겠냐. 여기다 딱 찍어버리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 자리로 가면은 그때 통일이 돼. 통일이 그때 와요. 아시겠어요? 통일이 그때 와요. 세계 정부가 이 천선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남한 북한이 핵무기를 들고 죽임에 살리는 싸움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세계 정부가 오기 때문에 전 세계 건물들이 다 오고 정부가 다 오면은 무장 해제되고 영구 중립화 된단 말이에요. 영구 중립화. 그때 되는 거야. 영구 중립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지금 사강 속에서 영구 중립을 주장하면은 몇 개? 다 웃어요. 그때 영구 중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워싱턴 DC처럼 됩니다. 그러면 북한도 믿을 수 있죠. 세계 정부가 오는데 누가 북한을 어떻게 보고 뭘 하고 있어요? 남한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부처님이 신이 천운이 우리 한민족 천손족을 인류 통합에 써먹으려고 분열시켜놨었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제 직관이야. 그랬구나. 그랬구나. 만일 우리가 통일이 돼서 이렇게 잘 살면은 타락됩니다. 마약, 살인, 사기, 술 마시고. 근데 남북이 이렇게 갈려가지고 핵무기 주셔서 죽이는 산에 언제 무엇이 오네 어쩌네 간치고 올라가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을 앞으로 인류 통합하는 장소로 쓰기 위해서 신이 분열을 시켜놨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큰 차원으로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인내하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올 때 고통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우수한 아들이 나온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 이 애가 사회 나와서 길을 잘 못 펴. 누에고추도 지가 애를 쓰고 지 입으로 트고 올라와야 이렇게 야무져. 사람이 구멍을 뚫어주면 나와서 나방 역할을 잘 못해요. 이치가 그래요. 영국의 다이슨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16세기부터서 국무총리 했던 사람 수상들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봤더니 95% 이상의 영국 총리가 10대 이전에 10살 아래의 양 부모를 조실했거나 한쪽 부모를 잃었던 고통받는 사람들이 들어요. 사람은 고통을 받을수록 단단해집니다. 우리 한민족이 이렇게 남북으로 갈려서 75년 동안 아니면 80년 동안 고통을 받는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맞춰가지고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준비를 하는 게 누가 하느냐? 세계적으로 움직이는데 앵글로 섹슨족이 할 것인가? 아니면 유태인들이 천재적인 유태인들이 할 것인가? 2000년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 능력이 대단합니다. 유대인이 할 것인가? 제가 또 그 검토해봤어요. 지구촌에 민족 개념으로 정리했을 때 55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앵글로 섹슨 계통들이 사회운동을 일으켰고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를 많이 주작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시오니즘 때문에 어려워요. 앵글로색슨은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53개 중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 한민족 천선족이 제일 위대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8년 동안에 우리 한민족 천선족의 역사를 제가 검토해봤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25분이라고 그랬나요? 큰일 났네. 이 한민족은 시력이 중국이 아닙니다. 바이탈 호스도 아니고 중앙아시아도 아니고 바로 이게 호남입니다. 호남. 아셨습니까? 환인이 순천에서 태어났어요. 환인. 여기서 올라가요.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영산강, 금강, 한강, 대동강, 홍산으로 가서 저 중국의 중원을 2000년 동안 지배하면서 유럽으로, 북미로, 남미로 건너갔습니다. 그 지금껏 첫째 고인돌입니다. 둘째 전라도 토속 사투리입니다. 세 번째 성미이기도 석관묘, 비파형 동검 제작, 갑골문자, 빗살무늬.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엄청 가져왔는데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호남이, 호남 천손족의 터가 원래 호남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2000년 동안 지배한 거예요. 동이족이라고 해요. 중국에서는 동이족. 중국의 지배 세력이 전부 동이족입니다. 일본의 지배 세력이 동이족입니다. 천손족, 하족입니다. 김수로 왕 일부 왕자가 일본으로 건너가 1900년으로 건너가서 지금 천원 감을 이룬 거예요. 아베 전부 동이족이 이제 우리 한민족이 야마구치 현에서 지금 수상 8명 나온 사람들 다 그리고 이 우리 1910년 이 한반도 36년 전쟁한 그 세력이 전부 우리 같은 민족이에요. 형제간의 원수가 되면은요 남보다 더 무서워요. 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민족이에요. 동북아를 지배하고 있는 민족은 바로 천수입니다. 우리가 한민족 남한뿐이에요. 5,200만. 그 다음에 남북하면 조선족은 845만 명이에요. 그리고 천손족은 10억입니다. 10억. 아시겠습니까? 유전자로 조사해보면 천손족이 10억 나와요. 이게 지금 동북아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시진핑, 아비나 저랑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성격도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포용해야 돼요. 일본 미워하지 말고 알았다. 그래. 너 큰 집을 점령하려고 했구나. 알았다. 그리고 중국도 욕하지 마세요.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 그래서 저는 우리 호남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원래 여기가 우리 천솔의 터가 시작이 여기서 됐으니까 자긍심을 가지시라. 넓게 봐라. 중국, 일본을 다 포용해라. 저 동북아 유럽까지 포용을 해라. 터키에 지금 크리스탄, 카자흐스탄 전부 우리 다 그 당군 다 들어가고 있어요. 멕시코? 그 맥쪽입니다. 맥쪽. 여기 지금 베트남, 거기도 맥쪽. 그래서 저는 이 통일을 볼 때에 거대한 이 변동의 물결로 보시면서 그 세계를 통합하는 날, 그리고 유엔을 세계 정부로 전환시켜서 그 세계 정부를 이 천성토로 가지고 오는 날, 그때 통일도 같이 이루어져야 명실상부하게 되고 우리 천손족이 세계 중심에 설 수 있다. 어제 여기 광주 일부 나왔대요. 그 신현종이라는 한의학, 약학, 의학 그냥 세계적인 최고의 석학을 만나서 깜짝 놀랐어요. 어제 토론회 가서 정말 놀랐어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느냐? 자기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평생 연구를 해보니까 DMZ 북쪽 북방항에서는 2km, 남방항에서는 2km, 그리고 저 위로 10km, 아래로 10km에서 24km, 155마일 이 지대가 지난 75년 동안 농약 한 번 안 쓰고 비료 안 쓴 청정 지역이더라. 그래서 여기다가 무공해 천연적인
그 약초, 제약, 의사, 병원 전부 다 이거 지면은 인류 건강의 메카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깜짝 놀랐어. 야! 너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디야? 이 광주 이로 나왔다고. 알았어. 당신이 신박사. 이거 만들어. 이거 만들어. 이게 바로 드디어 이제 우리가 과일물에 이제 이 하나를 뭐 BTS다 뭐 기생충이다 이런 것보다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DMOG 전후방 24kg가 세계의 건강, 인류, 의료 메카, 제약의 메카가 되면은 전 세계에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가 세계정보가 가면은 그때 통일은 이것이 자유스럽게 볼 것이다. 오늘 이제 이 통일을 했는데 좀 더 시야를 넓혀가지고 거대한 문명사적 대변동에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저와 함께 연구를 해 가시면 드디어 큰 거대한 힘이 나올 거고, 이런 의미에서 오늘 김 회장님 우리 새로운 호남의 위대한 시대를 한번 열어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신님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